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100세 시대 차와의 동행입니다. 지은이 김종욱 화남사범대학 교육학 석사 졸업, 화남농업대학 차학 박사 졸업,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18년 동안 거주하면서 차와 관련된 인문학을 연구하고 현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중국의 사회, 문화, 경제 등과 관련된 저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차산과 차창을 돌아보면서 중국의 차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여러 기관 및 대학 등에서 차와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100여 차례가 넘는 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들어가면서 지구가 탄생하고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회자되고 변하지 않는 화두가 있다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천하를 호령하는 진시황이 그랬듯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역사적 과제이자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불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반드시 축복만은 아닐 것이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반면에 병상에서 여러 병마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수명을 그저 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중국 사람들의 건강 철학은 의외로 남다르다. 우리 한국보다는 열악한 의료 시스템에서 그 많은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별다른 장비나 기구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 오전 시간에 공원에서 태극권을 즐기는 사람, 저녁 시간 동네 구석구석 여럿이 함께 어울려 주는 광장무, 공원에서 3, 4, 5 모여서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하고 걷고 뛰는 사람들, 대학에서는 방과 후 체육관 및 운동장에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광적으로 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철학은 운동뿐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것 등 그 모든 것에 이 건강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 일체의 생활 규범을 규칙적으로 음양의 조화에 따르면 몸이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사람의 건강 철학, 즉 양생법은 정말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풍부하고 발전되어 있다. 중국 사람들에게 양생이란 신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고 음양과 생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삶을 위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양생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특히 차는 생활 속의 음료로, 건강의 음료로, 대인관계의 수단으로, 수행의 수단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같이 해왔다. 특히 요즘 들어 차의 좋은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웰빙, 슬로우 라이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기초적인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차에 대한 여러 진실과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음차 방법을 통하여 건강한 차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챕터 1. 차는 무엇일까? 차는 차나무의 잎을 가공하여 다리거나 우려낸 것이며, 차나무는 식물학적 분류로는 종자식물에 속하는데 산차과에 속하는 식물로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다. 차는 차나무 잎을 가공하여 만든 음료이다. 챕터 2. 차의 기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설로는 중국 전래설로 삼국사기의 권십, 신라 본기 제10대 흥덕왕 편에 신라 흥덕왕 3년에 당나라 사신으로 간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와 왕명으로 지리산 자락에 심었다.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선덕여왕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성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민족도 약 1500년이 넘는 차 문화를 가지고 있다 봐도 무리가 없겠다. 챕터 3. 차의 영양. 차는 중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용하는 무알코올 음료로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또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음용하고 있으며 북위 49도에서 남위 22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차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터키로 1년 1인당 소비량이 3kg이 넘는다. 그리고 아일랜드, 영국, 러시아 등도 연간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한 해 1인당 차 소비량이 0.16kg이라고 한다. 터키, 아일랜드, 영국 등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 적은 양이다. 통계의 정확성에는 여러 의문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는 아직 차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챕터 4. 차의 분류. 1번. 녹차. 찻잎과 차탕의 색이 푸른 녹색을 띈다. 찻잎을 따서 찌거나 덮어서 발효효소의 활성화를 중지시킨 불발효차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덮금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찌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녹차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생산량 및 소비량이 가장 많은 차이다.
녹차의 맛과 향은 청량감과 신선함을 준다. 2번 백차. 백차는 육태차 분류 중에 가공 공정이 가장 간단하며 발효차에 속하나 그 발효도가 10에서 20% 정도의 미약한 경미 발효차에 속한다. 가공 과정에서 살청과 유념을 거치지 않고 시들리기 후 바로 건조하는 비교적 단순 간단한 공정으로 만든 차로 차 맛이 부드럽고 차탕의 색이 맑다. 3번 황차. 황차는 발효의 정도가 많지 않은 경발효차에 속한다. 발효도는 20에서 30%의 약 발효차로서 차맛이 우아하고 고급스럽다. 잎이 연한 정도, 크기에 따라 황야차, 황소차, 황대차로 분류한다. 4번 청차. 우리가 보통 우롱차라 부르는 것으로 주산지는 중국 복건성의 민북지역과 민남지역, 타이완, 광둥성의 4군데 지역이다. 현재 중국의 사천성, 호남성 등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녹차와 홍차의 중간적 성격으로 발효도가 낮은 경우는 녹차의 성질, 발효도가 높은 경우에는 홍차의 성질을 가지고 그 맛도 굉장히 다양하다. 5번 홍차. 홍차는 영어로 블랙티라고 하는데 찻잎과 차탕의 색은 붉은 빛이 돈다. 홍차의 시조는 복건성의 정산소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랍상소총이다. 주산지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 케냐 등이다. 6번 흑차. 흑차는 악퇴라는 흑차만의 고유한 발효 과정을 거친 발효차로 보통 발효 과정이 차를 만든 후에 발생하여 후발효차라고 한다. 대표적인 흑차로는 보이차, 육보차, 안화흑차, 노청차, 장차 등이 있다. 챕터 5. 차의 성분과 효능. 1번 양리적 효능. 찻잎은 약 7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5%가 고형물로서 여러 화학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찻잎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적 성분은 7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성분은 폴리페놀, 카페인, 아미노산, 비타민, 당류로서 유기물 형태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폴리페놀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즉 노화 방지 물질이다. 발암 억제, 동맥경화, 혈압 상승 억제, 혈전 예방, 항바이러스, 항비만, 항당뇨, 항균, 해독작용, 소염작용, 충치 예방, 감기 예방, 다이어트, 구갈 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태아닌은 차 아미노산의 주 성분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이 있고 차의 감칠맛을 낸다. 우리가 차를 마시면 긴장이 완화되고 기분이 느긋해지며
침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태아닌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 진정제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태아닌 200mg을 복용한 후 뇌파를 측정해 본 결과 알파파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알파파는 사람이 가장 안정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이다. 신경계가 안정되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태아닌은 신경안정제나 우울증 치료제, 치매 예방제, 수면 보조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녹차의 태아닌 성분은 섭취 후 약 20분 후부터 알파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알파파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알파파는 암기력 향상과 스트레스 회복 촉진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과를 내는 태아닌은 차에만 함유되어 있는 고유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강심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졸음이 없어지며 피로회복, 사고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 식은땀, 두통, 이뇨작용, 가슴 두근거림, 칼슘 흡수 방해로 인한 골다공증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WHO에서는 카페인 하루 권장량을 성인 기준 400mg을 넘지 못하게 권하고 있다. 그러면 차 한 잔에는 얼마만큼 카페인이 들어있을까?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차에 대해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250ml의 한 잔의 차에는 약 45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차는 어느 정도 마셔도 카페인의 과다 섭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단순하게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과 비교해보면 커피의 양보다 훨씬 적으며, 또한 차의 카페인은 커피와 달리 카테킨과 결합을 하여 체내에 더디게 흡수되기 때문에 커피 마실 때의 카페인 흡수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차에는 비타민C, 비타민 B2, 베타카로틴, 비타민 E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타민이 있다. 이러한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며, 대표적 항산화제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주고 항암작용에 도움을 준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몸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호흡, 땀, 피부, 소변, 대변 등으로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항상 보충을 해줘야 한다. 성인의 경우 자기 몸무게의 30%의 물을 마셔야 한다. 물 부족 자각 증세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 소변의 색깔 유무, 연 노란색이 정상적인 색깔이다. 그 다음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신체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다. 그래서 물은 항상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보충하여야 한다. 물은 세포 유지,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등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노화 현상,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심장이나 뇌에 타격을 받는다. 물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혈액의 농도가 탁해지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므로 혈액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영양분의 공급과 세포 유지, 노폐물 배출, 면역계통이 원활하지 못해 만성 피로, 노화 등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탈수 증상은 배가 고픈 증상으로 착각되어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여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만성 물 부족 현상에 있다고 한다. 그만큼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WHO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사실 하루에 맹물을 2리터 마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해 생리적으로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물을 보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전, 오후 시간에 나누어 적당히 차를 마시면 차의 유효한 성분과 더불어 생체에 필요한 수분의 공급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처음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차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차와 함께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 첫째, 시간을 정해서 차를 마셔라. 둘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라. 셋째, 시선이 가는 곳에 차를 우려둬라. 넷째, 출퇴근 시간 등 차로 이동할 때 텀블러를 이용해 항상 차를 가지고 다녀라. 다섯째, 운동할 때 차를 자주 마셔라. 이렇게 실천한다면 하루에 2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차가 가진 다양한 영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차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 안정을 촉진할 수 있어 정신적인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차를 마시는 행위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소셜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 음료로서 차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 과다한 당분을 피하게 돕는다. 다양한 차의 맛과 향을 즐기며 식사와 함께 마시면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차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만성 물 부족이라고 하니 차 문화의 유용함을 기억하고 차 마시기가 무병을 위한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